그 리얼 월드 AI가 되면 1타 3피잖아. 그치? 일타 3피지. 응, 그거 하나면은 세계가 다 되는 거잖아. 그 제조 공정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FSD도 되고 옵티머스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언제쯤 될까? 요즘은 다른 테크주들에 비해서 테슬라가 언더퍼폼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테슬라 주주가 된 입장으로서 좀 소외감을 느낀다 그럴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잘 올라갔지? 그렇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8, 9% 정도 올랐고 메타는 한 15% 정도까지 올랐던 그러니까 것 나 같아. 다 된 줄 알았던 메타가 그렇게 부활할 줄이야. 특히나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막 주가 막 오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왜 특별히? 질투심 때문에. 질투는 투자를 망친다고 그랬는데 그 질투심 때문에 배가 아팠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AI를 선도하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그 대중들의 관심이 확 그 챗 GPT에 쏠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 챗 GPT에 쏠린 대중들의 관심에 그 수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먹어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 게다가 챗 GPT, 오픈 AI에 초기에 투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론이었었는데 그 수혜가 전부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일론은 얼마나 속이 쓰릴까.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더라고. 그럴 거야. 아니,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이거 막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를 통해서 반전을 이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반전의 카드가 있겠지, 분명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챗 GPT가 나오면서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 AI 데이를 하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AI의 고급 인력들을 테슬라로 빨아들이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AI 데이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두 번이나. 그 취지가 가장 우선되는 취지가 그거였잖아.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거. 근데 이 챗 GPT 신드롬 그리고 뭐 미드 저니로 대표되는 이런 그 이미지 AI 생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AI를 전공한 그 고급 인력들이 어디로 갈까?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 AI를 배우고 사회에 나온 그 인력이라고 한다면 테슬라를 당연히 선택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전역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유수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스페이스X랑 그다음에 테슬라였잖아. 여전히 그거는 마찬가지야. 아, 그래?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인데 그 AI의 고급 인력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무조건 테슬라 이랬을 텐데 요즘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조그만 악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그 미래의 기술을 선도해 나가느냐 그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고 일론이 테슬라의 그 직책 이름이 그 농담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피셜하게 이제 테크노 킹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에도 나타났듯이 그 기술을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테슬라 혹은 스페이스X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챗 GPT가 나오면서 미래 기술은 이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사회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일론이 AI를 강조하면서 그 테슬라의 AI는 리얼월드 AI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픈 AI에서 하는 그 챗 GPT 같은 경우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가 추구하는 AI의 방향이 약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일론이 AI를 처음에 테슬라가 하는 AI를 설명하면서 무슨 리얼 월드 AI라는 얘기를 썼고, 그다음에 뭐 피지컬 월드 AI라는 말도 쓰기도 했고, 뭐 쉘로우 마인드 AI라는 말도 썼단 말이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AI 하면 구글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구글하고 테슬라가 AI의 선도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오픈 AI가 갑자기 뒤통수를 팍 치면서 나왔어. 그쪽의 AI는 이제 딥마인드 AI라고 구글이 이제 선도 기업이다라고 하고 그와 대비해서 뭐 쉘로우 마인디드 AI다 테슬라가 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테슬라가 선두에서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뭐 IT나 이쪽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오픈 AI에서 하는 그 AI는 사람의 두뇌를 대신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테슬라는 사람의 머리와 몸을 감각기관이라고. 그렇지 감각기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감각기관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볼 수 있는 비전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반응을 할 수 있는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테슬라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가진 회사. 그러니까 제조 공정을 그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로봇이 일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제조의 혁신을 이루는 그런 기업. 그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점점점 발전을 해서 그 안에서 테슬라 봇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제조 기술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는. 그러니까 최고의 제조 기업으로서의 테슬라.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거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해서 자율주행을 완성해서 로보택시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상품으로 이제 서비스로 내놓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 옵티머스, 테슬라 봇. 그게 이제 뭐 제조 기술의 혁신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옵티머스라는 것이 그 리얼월드 AI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의 제품이 그 로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로봇이고 중간중간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그런데 있잖아 여보. 그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조용하잖아. AI에 대해서 조용히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이렇게 조용할까?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걸 좀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제 오픈AI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를 보자. 사실 챗GPT가 완벽하지 않지. 실수도 가끔씩 하고 막 이러잖아. 당신은 많이 쓰니까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챗GPT가 완벽하지 않지. 대화를 주고받거나 얘한테 정보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글을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 언어라는 것이 명확하게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문법이 맞다라고 하면 얘가 제시하는 그 서술적인 답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으면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얘한테 이제 코딩을 해라고 시키면 얘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데 그 코드를 얘가 만든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초반에는. 그래서 여러 번 주고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엄청나다 그래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실수를 해도 우리에게 주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렇게 크지 않지. 그냥 귀엽게 받아 넘겨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몇 번 실수를 하는 거를 용인을 해가면서 몇 번 반복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해내니까 이제 그게 용인이 되는데 그 테슬라의 AI 같은 경우 리얼월드 AI 그 경우는 FSD나 아니면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잖아. 그거는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AI가 나오지 않는 한 걔를 딱 이거야 라고 내놓기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타 테스터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나 제공해가지고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긴 상당히 힘든 거지. 챗GPT와 다르게.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것 같은 실수의 확률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일반화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지.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근데 우리가 베타 테스트를 하는 그 FSD를 보면은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 나는 이제 이런 그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앞에 이렇게 좁은 길에서 앞에 차가 한 대 정차가 돼 있고 그 앞에서 오는 차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얘가 살짝 겼는지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넘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을 하면서 회의적인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해내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확 풀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뭐 제도적인 특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아직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정말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로보택시가 먼저 될까, 옵티머스가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먼저 일을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옵티머스가 빠르겠네. 옵티머스가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건 제한된 구역 안에서 시키는 일만 딱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확률적으로 그쪽이 실수를 하더라도 용인이 되는 상황이 그쪽이 더 낫겠네. 그래서 오히려 옵티머스가 공장 기가팩토리에서 그 일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지 않을까, 로보택시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뭐 어떤 거든 그런 모습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든 아니면 옵티머스가 기가팩토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여보, 옵티머스가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딱 일만 시작해도 판은 다시 엎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더디고 느리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빠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AI라는 것이. 아, 저기 뭐 챗 GPT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는 그 사이에 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 AI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다라는 것을 챗 G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리얼월드 AI도 2, 3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해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1, 2년간 발전 속도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 빠르겠지. 가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란 말이지. 아, 그래. 그냥 있잖아. 솔직히 이렇게 올해, 특히 이제 올해는 너무 답답하게 이게 너무 느려 터진 거 아니야? 막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왜냐면은 확 보여지는 것들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발표를 했던 게 그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테슬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금방금방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얘기를 해보면 뭐 4680 배터리를 발표를 한 지 지금 3년이 됐고, 그 다음에 도조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옵티머스 얘기가 나온 것도 벌써 뭐 2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답답하고, 야, 이거 언제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답답한 만큼 주가도 답답한 거지, 지금. 뭐 주가는 이제 지금 뭐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가 차량의 가격을 낮추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도 지난 분기보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익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것을 이제 반전을 일단 시키려고 하면 다시 이제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 순익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뭐 차량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있잖아. 근데 뭐 난 처음에는 당신이 왜 차량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즘은 이해가 되는 게 차량 가격을 낮춰야지 그만큼 대중화가 되고 그럼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차량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순이익은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더 많아져야지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게 그 공장 자동화 아니야? 공장 자동화가 아니야.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은 원가 절감 확 되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옵티머스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가 큰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부품을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그 조립을 완성하는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조금씩 다 낮춰야겠지. 옵티머스는 인건비를 낮추는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수직 계열화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잖아. 그것이 모두 이제 그 하나하나의 공정 과정에서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테슬라가 원하는 차량 생산 가격을 현재 비용의 50% 정도 절감을 하는 것을 달성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순이익은 더 많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 낮출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 매출도 감소했고 차량 판매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매출은 어느 정도 지난 4분기보다 조금 떨어졌고 순이익도 많이 떨어졌고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분기 판매가 이제 45만 대 이상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는 그럼 다시 리얼월드 AI로 돌아가서 그 리얼월드 AI가 되면 1타 3피잖아. 그치? 1타 3피지. 응, 그거 하나면은 세계가 다 되는 거잖아. 그 제조 공정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FSD도 되고 옵티머스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언제쯤 될까? 글쎄, 그 뭐 판단하기 상당히 힘든데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게 AI 기술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에는 상당히 더디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상상 초월의 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감히 뭐 예측을 해본다면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몇 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가 정도가 되면 그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캐시우드 언니도 당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2025년에 $2,000 얘기하는 거 아니야? 27년이었나? 당신은 그러면 캐시우드 언니보다도 아니 그렇지는 않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그게 그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주가는 잘 가지 않을까? 그렇겠지. 주가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보이기 시작하면?